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한 무료인 강의 프리클래스의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영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등학교 내신 한국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학교 때 한국사를 좋아했던 학생들도 막상 고등학교 가서 보면요. 일단 범위가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 공부했던 방식이랑 전혀 다른데, 그리고 양도 훨씬 더 많네 하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과목하고 특히 과학 탐구 같은 경우까지는 여러분들이 주변 학원에서 많이 수업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학원 다닐 곳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한국사라든가 아니면 통합사회 같은 사탐 과목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강의해 주는 곳도 많지 않고 막상 여러분들이 인강에서 내신 강의를 찾으려고 해도 좀 찾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많이들 혼란에 빠지고, 또 희한하게도 이 한국사라는 과목이 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내신 한국사를, 고등학교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사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한국사 과목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중학교 때 내가 한국사 과목을 좀 역사 과목을 잘했었는데 왜 지금은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깊이가 좀 달라지고요. 또 하나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범위라는 게 이게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부터 차근차근 시대별로 맞춰서 꼼꼼하게 배웁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등학교 한국사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범위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전근대사가 있고 근현대사 부분이 있어요. 전근대사라면 어디서부터 얘기하냐면 구석기 시대부터 여러분들 조선 후기까지를 얘기해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하는데 시간은 대략 70만 년 정도 되는데 실제로 교과서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은 30%밖에 안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는 근현대사 위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 전근대사 부분을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근현대사는 어디서부터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개항기부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항기에서 흥선대원군부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갖고 어디까지가 되느냐? 바로 현대사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의 범위가 대략 교과서 전체의 70%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국사의 특징을 보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교과서의 특징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별, 그 다음에 선생님별로 수업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 학교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 국사 선생님, 한국사 선생님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일단 두 파트에서 그러니까 모두 다 똑같이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선생님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부터 해갖고 쭉 처음부터 쭉 나가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생님은 이 앞부분이 30%밖에 안 되니까 전근대사 부분이, 그리고 실제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것도 근현대사 부분에서 약 70%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나는 근현대사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거야. 거기가 양이 많으니까 라고 하셔서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맨 앞부터 한다 하더라도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많이 하십니다.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전근대사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구석기 간단하게, 신석기 간단하게, 그 다음에 고대 간단하게, 중세, 고려 때 간단하게, 조선시대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딱 시험 범위만 들면,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만 딱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혼란해. 일단 숨이 콱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번 시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하고 여쭤보면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조선 후기 넘어가고 한 동학농민운동쯤 이러면 그냥 바짝 얼어붙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보통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나가신 선생님들이라면 앞부분은 간략하게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프린트를 주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간략하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학습량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또 다른 선생님들도 계세요. 어떤 선생님들이 계시냐면 교과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솔직히 역사라는 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와야지 뒤에 걸 그렇게 많이 가르친다라고 해서 꼭 좋은 역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는 간략하게 돼 있지만
나는 내가 만든 프린트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꼼꼼하게 앞부분부터 설명해 나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 꽤 계세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첫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가 되냐면 구석기 시대부터 한 고려 시대까지 아니면 뭐 조선 시대까지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 시험 범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앞부분부터 내 한국사 선생님이 앞부분부터 수업을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맨 앞에 구석기 시대부터 수업을 하신다면 이걸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건지 아니면 꼼꼼하게 한 시대 한 시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건지 이 선생님의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오히려 뒷부분. 그래갖고 흥선대원군부터 나가시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이 고등학교 때 근현대사 과정은요 수준 차이가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배우는 이 근현대사 부분은 굉장히 꼼꼼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지 않았던 야 이런 것도 배우네? 이런 역사도 있었네? 이런 분도 계셨네?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 제대로 봐가면서 아주 꼼꼼하게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맞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사가요, 처음부터 문제가 되는 게 시험 범위가 학교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유형도 한국사라는 과목이면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출제가 될 것 같은데 정말로 학교마다 다른 형태, 다른 유형의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우리 학교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렇게 학교 스타일을 파악을 하셨다면 이제 나는 한국사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국사 학습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선 일단 한국사의 특징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국사 학습법을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한국사는 무슨 과목이야?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암기 과목이었고 여태까지 공부한 방식이 암기 과목으로 공부를 해왔는데 정말로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무식하게 암기하면 안 된다. 이건 오히려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이해 과목인 것처럼.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하십니다. 내 수업 들으면 여러분들 암기할 거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냥 다 머릿속에 들어간다. 아, 그거 거짓말이에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국사는 암기 과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무식하게 외워서는 절대로 안 되는 과목이에요. 왜 무식하게 외워서는 안 되는 과목이냐?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처음 배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도 일부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때도 굉장히 열심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전근대사 분야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보다 중학교 때 배우는 게 훨씬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재밌게 한국사를 배우셨다면, 중학교 때 체계적으로 한국사가 공부가 되어 있다면 고등학교 와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 첫 번째, 한국사는 여러분들이 일단 수업을 잘 들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프리클래스에서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인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잘 들으세요. 뭔가 필기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교재 보시면서 그냥 수업만 편안하게 잘 들으십시오. 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고 넣어드리는 건 제가 할게요. 흐름만 이해한다면 한국사라는 과목 자체가 원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배경이 있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 흐름만 잘 이해하게 되면요, 암기해야 될 양이 10분의 1로 확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 과목은 맞는데 무식하게 외우면 아이고 똑똑하게 한 사람보다 10배를 더 외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흐름만 이해를 하면요, 적어도 70%, 많게는 90%, 아니 주제별에 따라서 이 흐름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100% 머릿속에 자동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라는 과목은 무엇을 했냐? 흐름을 통한, 흐름의 이해를 통한 암기의 최소화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어주셔야 돼요. 수업을 잘 듣는 것이 바로 한국사 공부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엇을 말씀드리냐? 수업을 어떻게 듣는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비록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하고 눈 마주치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수업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대답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물론 공개된 공간에서 막 교실 같은 데서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에 딱 앉아서 혼자서 제 인강을 듣고 있다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뭔가 원하는 대답이 있으면 그 즉시 말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혹시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틀렸는데 어차피 혼자 있었으니까 쪽팔릴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혼자 틀렸을 때 쪽팔림,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자꾸만 대답을 안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틀렸을 때 효과가 더 확실합니다. 확실한 마음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게 완벽하게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라기보다 한번 쪽팔리고 나서, 자,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칩시다. 한번 쪽팔리고 나면 여러분들 뼈에 새겨져요. 그게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맞춘 학생보다 더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주변 애들 보기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만 돼요. 대답을 하시는데 이 대답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수업은 여러분들 어떤 수업이냐면 두 가지 수업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남을 위한 수업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수업이라는 건 뭐냐? 내가 선생님한테 대답하고 선생님이 내 대답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시고 내가 눈 반짝반짝거리고 선생님이 아이고 이쁘네 하고 칭찬을 가면서 하는 수업. 내가 주도하는 수업.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수업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수업이에요. 수업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남을 위한 수업은 여러분들 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앞에서 딴 학생들 열심히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서 졸고 있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그 수업에 왜 들어간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한 반이 한 25명, 20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애들 수업 들으라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엑스트라로 배경화면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수업을 받아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좋은 점수 그리고 합격이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수업의 주인공이 되라. 수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돼야 된다? 다른 거 아니고 바로 대답을 열심히 하고 나를 위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무조건 이끌고 가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습은 no입니다. 그리고 복습은 yes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제가 인강 무료로 올려놨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이라는 건 현재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걸 자기 혼자 힘으로 알아내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 짜증나요. 하기 싫고. 하다 보면 짜증나고 하기 싫어진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결국 한국사 시험 망치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절대 이렇게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되느냐? 예습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뭘 하느냐? 일단 수업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한테 어떤 역사적 사건을 제가 원인, 그러니까 배경과 과정과 그 다음에 그 영향으로서 잘 정리해서 하나의 주제로 잘 묶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넣어드리는 건 제가 할 거예요. 그거 저 무지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수업을 잘 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복습. 여러분들 예습을 하지 말란다고 해서 예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재에 보면 여러분들 내용 다 정리되어 있어요. 교재 보면서 이게 그거였지. 이게 이렇게 연결됐던 거구나.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잘 이해가 됐네.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 있느냐? 혹시 그런데도 아까는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네? 이러면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다시 인강 틀어갖고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죠. 반드시 예습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복습만 잘해 주십시오. 복습만 잘해 주시고 이것만 제대로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수업에 있어서 참여를 하자. 그래갖고 수업의 주인공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대답을 잘하자. 그리고 오늘 배운 거 오늘 내가 열심히 복습해 놓자. 이렇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진행을 해 주신다면 아마 이번에 중간고사 그리고 다음에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시험 정말 여러분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한국사에 가졌던 어떤 선입견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충분히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세상에서 제일 쉽고 잘 이해가 되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